꼼짝없이 제가 한 소리 안 나왔어요. 만세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한 5년을 잘 놀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1967년이 IMF 들어올 시기예요. 10월 넘어서 11월 달에 저는 집사람한테 소나타 3 차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년을 놀다가 2005년에 나 원장님을 묘하게 만나가지고 여기 2년 좀 있습니다. 한 2년. 그런 식으로 해서 후리하게 살았는데 제가 제일 느낀 게요. 70살이 되니까 또 7살로 갔다. 제 생각으로요. 공 하나 빼버리면 7살이에요. 그럼 7살이면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나는 1학년으로 돌아갔다. 우리 동기생들이 한 600명 있어요. 뭐 대학 그 동기는 한 2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같은 거 찰나는 사람이나 나같이 못난 사람이나 이제 너희들도 똑같다 나하고 1학년으로 돌아간 거다. 이러니까 난 너무 편하고 좋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성실하게 의무도 다 하고 다 살았는데 왜 성실하고 법 잘 지키고 부정부패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손해를 왜 보고 사는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가 뭐예요? 법치국가잖아요. 우선 민주국가고. 그거에 대해서 퀘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면요. 민주국가라는 건 체험을 저는 그 4.29 그거서부터 체험을 첫 투표부터 했고요. 퇴직하고 나도 보니까 신문에 맨날 나오는 거 보니까 부정부패하고 고급 관료 기업들이 전부 부정부패 나쁜 짓만 하는 사건만 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법치국가고 헌법, 뭐 입법, 사법, 뭐죠? 행정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부는 행정부라고 하고 사법부는 사법을 하면 국민을 대변을 해서 올라갔다는 국회라는 게 우리가 표를 한 표를 찍어서 당선돼서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었지 법이 이러냐 이런 생각이 1학년 차원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법기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자체가 이렇게 한 게 한 뭐 20년 넘은 거 같은데 2000년부터 한 거 같은데 시의회 의원, 기초의원까지 시의원들의 인상이 똑같은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행세를 한다고 보기는 보다는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에 쫄병 못해. 내 눈을 보니까 이거는 정당은 있어도 이게 정치를 하는 건지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이 손바닥만 비비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웃기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저는 안산시에 그 YWCA 의정지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 왜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 시대를 지나가고 여성들이 난리를 지나하고 제가 강의를 들어갔어요. 생활정치 과목이라는 걸 스스로 갔어요. 혼자. 그래서 그걸 12시간인가 내가 하고서 졸업을 하니까 의정지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지킴이를 제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의정지킴이가 시의회 방청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 그 2장에 보면 의정지킴이에도 잠깐 있습니다. 이따 결론을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남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늙은이가 됐잖아요. 노인.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전제로 내 나름대로 직업을 갖고 뭐 정치에 관련 운동을 했지만은 세상을 봤으니까, 세상을 체험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의정지킴이를 해야 되겠다. 첫째, 감시감독이 기본 의무지만은 나쁜 점을 지적해서 저 사람을 나쁘게 평가할 게 아니라 좋은 점만 발견해서 좀 격려해주자. 그 기반에는 우정, 애정을 가지고 하자. 그런 전제를 깔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자리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거 다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나, 잘하나 못하나. 뭐 그냥 말을 해도 그 목적과 방향이 있어서 신중하게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관점만
보게 돼요. 또 성실한가, 그냥 일회성, 장난성 얘기인가,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것을 스스로 제가 느끼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좀 말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최부섭 선생님은 지난번에 와서 본회의장 촬영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 원장님이 이걸 전부 몇 년 전부터 이게 기획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저한테 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은빛둥지의 백그라운드에는 그 저력이 뭐냐, 동영상 방송을 생방송으로 할 수 있다, 찍어서 바로 올리고 방송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제일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걸 느끼면서 하는데, 거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진을 찍겠다고 또 공문을 내야 돼요. 그 공문도 다 내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본회의만 통과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상임위원회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딱 저는 착각했죠. 딱 보니까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을 비롯해서 7사람씩 편성되어 있거든요. 21명이니까 전체 상임위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전에 제가 착각을 하고 미리 신청을 못했던 거야. 현장에서 부딪혀서 갔다가, 여기 윤하병 선생님이 같은 우리 노인이잖아요. 갔다가 못 찍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법대로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방청을 하더라도 법 질서에 맞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관행에 다 따르게, 또 예절은 예절대로 다 지키고, 노인이니까 노인이 할 수 있는 아량이나 노인의 채통이나 이런 것도 다 지키면서 저 사람들한테 나쁜 이미지는 주지 말자. 저기 YWCA 그걸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성 차원은 여성 차원이고, 우리는 남성이고 어른 차원에서 너희들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그랬는데, 시의원 당신들과 같이 교감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선거 발표돼서 입후보 해봐서 한 표 찍어주세요. 요새 법에 돈 주고 뭐 음식 하는 거 거부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굽질거리고 하던 사람이 딱 당선되니까 트럼프 같은 거 붙었대. 뭐 열심히 한 표. 야, 저는 인상이 촌스러워서 그런지 도대체 이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서운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법 자체가 당선이 되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헌법기관이랍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개념도 제가 잘 모르지만 완전히 이거는 사적 똑같은 국민의 신분이 아니라 얘들은 헌법기관이야. 그럼 헌법기관에 플러스 뭐예요? 나쁜 점만 생각하면 특혜가 너무 많아. 근데 특혜하고 세비 많이 받는 거 다 뭐예요? 누가 돈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금 다 내시죠? 제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인상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청을 하되 법에 의해서 다 하는데, 법에 의해서 다 하고 법적으로 지적을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이것저것 들은 상식으로는요, 헌법기관이 된 사람은 입법부에 통제하는 기관이 없답니다.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도 그렇다는 얘기 잠깐 들었어요. 제가 그게 진실이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헌법기관이 된 사람들은 개인이 가서 한번 뭐라고 그러니까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신문 라디오가 떠들죠. 이거 100번 떠들어야 소용없어. 법적으로 해야 돼. 그거를 누가 해야 되겠는가? 저는 뭐 여기 다 정보를 주시고 다 해서 내가 판단한 거지만, 투표권을 유권자가 해야 되겠다. 투표를 찍어준 사람. 그럼 유권자가 하는 절차, 법이 없는 거야. 법 근거가. 그럼 어떻게 해?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권리를 쌓아가지고
기초를 닦아서 법도 만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아주 끝까지 좀 싸워보자. 방청을 우정으로 한다는 그거는 전제가 깔렸지만 법으로 해야 되니까 쟤네들이 안 들으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대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원은 제일 처음에 애정과 향토에 우리 지역사회의 사랑을 가지고 바탕으로 하는 건 기본 인격, 우리 한국적 문화고 이러기 때문에 바탕으로 깔고 하는 거지만 할 수 없이 그런 신사적인 것과 법적인 것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 말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근거는 안산시 YWCA가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입수하셨는데 제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약을 좀 했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고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왜 민주주의에 풀뿌리가 붙었는가 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좀 읽어보니까 뭐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안 해서 그런지 서양에서 이런 말도 들어온 거 같고요. 그 개념을 만들으라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어요. 다 드렸습니다. 소수 엘리트 계급이 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멀리하고 배제해야 되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평범한 민중들이 지역 공동체 살림살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살림살이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논리 중요한 거고요. 지역 공동체와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민주주의의 형태가 풀뿌리 민주주의다.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강조된 거고요. 그런 형태가 그렇다고 하고 지역 참여 예산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산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을 감독을 할 때, 방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경제잖아요. 자본주의고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뭐 복지사업 뭐 해도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쓴 데를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들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민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첫 번에 말씀드렸던 지역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산시나 지자체에서 뭐로 하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걸 참여하려고 원피증돼 있으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묘하게도 10사람을 뽑는데 11사람이 지원해가지고 뽑기를 직원이 하는데 딱 뽑았는데 제가 걸렸어. 안산시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내가 그때 참 묘하게 느낀 게 늘 이미 알고 미리 나 미워서 뽑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참여 못했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고 그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는 여기 아주 안산시 조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안산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가 지금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예산안을 시의회에 내기 전에 반드시 세운 예산안을 의회 통과가 되도록 미리 예산안을 내서 다 붙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시의원들이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잘하고 있구나. 제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의견을 내고 동참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치라는 거에 대해서도 서양 사람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고요. 맨 밑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투표할 때하고 투표 찍은 데만 하고 다른 것이 맨 끝에 줄에 있습니다. 대리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대의원 정치, 대의원 정치, 국회의원이 대리 정치에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대리인이 바로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인데 선출 방식은 유전 무기명 투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말밖에 없어요. 투표 찍으면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유대나 있고 뭐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연줄이잖아요. 뭐 지방에 집안에 뭐 있으면 말이 행세하고 이런 거지. 국민 시민 생각하는 거 거리 멀어요. 제가 느끼기 때문에 아주 거리가 멀어요. 자, 그다음에 다음 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걸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풀뿌리 생활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생활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여기 한마디 나온 게 있어요.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있으면요, 백날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 시의원은 더 말할 거고 공무원들이요 이 항의 안 하는 국민들을 제일 좋아해요. 네? 뭐죠? 복지도 눈을 뱅뱅뱅 돌리다 시간만 가면 얼굴 타요. 네? 나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생활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주민이 참여하는 정치다. 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포함한 겁니다.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한다. 법을 만들거나 개정한다. 두 번째, 행정사무를 감시한다. 감사한다. 세 번째, 예산안 및 결산안에 심의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게 국회의원, 시의원이 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잘하나 안 하나 주민들이 호응해 주는 데 따라서 100% 달라질 겁니다.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긁어부스럼 안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방청 안 하면 제일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방청석에 가보면요. 본회의장은 뒤에 조금 있는데 상임위원회장은 방청석도 옆에 한 줄 조금밖에 없어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만 쫙 앉았고 기자석은 책상까지 놔뒀어요. 기자석은 이 안산시 기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들이 중앙의 기자들은 뭐합니까? 그 기자가 제5정부라고 하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 뭡니까? 번영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풀뿌리 정치라는 말을 여기다 조금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안산의 참여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YWCA 의정지킴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은빛 의정봉사단. 그건 은빛 등급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처음 생긴 건 아니지만 서울이나 그 지방에 뭐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를 설명하면서 안산의 YWCA 의정지킴이가 2000년대에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생활정치학교라는 교육부 됐습니다. 12시간인가 돼요. 12권인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읽어보면요. 2000년 10월 생활정치학교를 개설하여 공부부터 하면서 여성들이 지방자치 주인이 되어요. 정치 참여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방의회의 감시, 비판, 정책 대안 제시까지를 하는 뜻으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시의원들을 독려 지원하기 위하여 힘을 모은 주부의 소모임이다. 이 사람들이 바탕은 가정의 성실한 주부가 안산시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필 수 있다는 신념과 특성으로 가정생활이나 우리 시 공동체 생활이 똑같다는 차원에서 시민 주체의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 강조하지만 생활정치학교 교육을 수료한 후에 꼭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여건과 특성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은빛 의정봉사단은 전혀 그 차원을 넘어섰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한 의정팀보다도 의정봉사단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정말로 동료의식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가서 장점만을 살리고 더 플러스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서울 좀 조금 해놓은 거는 뭐 그동안에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경기도 의회에 가서도 봉사단을 만들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체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꼭 그리고 그게 임무가 부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라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예, 질문해. 의문이 있는데 예. 그 여기 주민의 개념이 주민을 대표한 게 시의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의 개념이 상충되는 게 있는데 저희도 주민의 개념으로 은빛 봉사단으로 의정 감시를 하고 여기 나오는 주민의 참여는 시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거는요. 일단 개념상에 어떻게 아니 그때 말씀드린 그거는 당선돼서 예. 헌법기관에서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여기 어떤 중복이 되는 주민의 개념